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엔타로입니다. 오늘은 뉴페이스입니다. 새로운 연애운. 기다리셨죠? 어떤 사람과 언제 어떻게 연애하게 될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의 인트로를 듣고 싶어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곳에 이렇게 계세였고 꼭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지우님, 인트로에 사담이나 인트로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뭔가 재밌어요. 그냥 듣게 돼요. 막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면 이제 추후에 이제 저의 어떤 라이브나 이런 거를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사귀게 될지, 나의 다음 연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장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일단 외모가 되게 비슷해요. 그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 있죠.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서 예를 들어 우리 1번 분이 좀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 좀 이렇게 막
뚜렷하게 생겼다, 이목구비가. 그러면 상대방도 그러한 느낌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번 분이 부드럽게 생겼어. 되게 오밀조밀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상대방도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나의 다음 연인, 나의 다음 새로운 상대방은 굉장히 나와 외적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고 나와요. 성향 자체가 달라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성격도 조금 급한 편이기도 하고 일 처리도 막 본인의 그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해야 하고 딱 이렇게 정말 누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킨 일을 넘어서 본인이 일을 끌고 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관을 조금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이 본인 일을 굉장히 잘한다. 근데 본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좀 많이 보여져요. 사업을 하거나 개인 브랜딩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본인의 어떤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뭐 어떤 뭐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본인이 하는 일의 연장선이니까 어쨌든 내가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 일을 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만의 일을 좀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1번 분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인이 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더더욱이나 본인의 일을 시작하거나 좀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애초부터 태어나서 무슨 그 20살 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내 일을 시작했다라기보다도 여러 일을 거치면서 본인 일을 찾게 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거치고 나서 우리 1번 분과 사귀게 되거나 좋은 감정으로 연락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사람이 본인의 일을 키우고 있거나 이제 막 본인 일을 시작하고 있거나 사업을 세우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성격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이제 성격이 급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성격이 급한 것도 급한 거지만 본인 일에 대해서 이 진짜 끔찍히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커요. 사랑이 넘쳐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그냥 누구 밑에서 그냥 일하는 게 몸이 심심할 정도예요. 그냥 온몸이 심심해. 그냥 누가 시키는 일하거나 오늘 그냥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세요. 그냥 이런 삶은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 활동이나 뭐 사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어떤 뭐 단체 활동 아니면 본인이 혼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에도 인연이 있어요. 왜? 심심해. 이분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직성이 좀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근데 1번 분하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모임이나 그러니까 모임도 막 이렇게 사교 모임 이런 느낌보다 정말 뭐 배우러 가서 하는 모임들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 카페 활동을 하거나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진짜 이게 누구 뭐 남자 만나려고 여자 만나려고 하는 모임이 아닌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곳에 가거나 모임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뭐 연락처를 당연히 교환해야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이거든요. 장소나 지역이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 둘 다 남자에 미치거나 여자에 미쳐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성 친구 한번 만나보려고 이성 만나보려고 그런 모임에 들어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 있죠. 왜냐면 서로 애초에 남자 여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어디 가거나 배우려고 오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정보가 테마예요. 이 카드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정보가 있는 곳에서의 만남이에요. 어찌됐건. 내가 예를 들어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그럼 바이올린 배우는 곳에서 만나는 거고, 만약에 뭐 내가 커피 내리는 거 배우고 싶어. 그럼 이제 바리스타를 양성해주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내가 뭐 영어 공부하고 싶어, 일본어 공부하고 싶어. 그럼 일본어 공부하다가 만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뭐 내가 뭐 누구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만남 자체도 처음에는 애초에 그냥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기대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우리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같은 거 없이 정말 좋아서 연락하고 뭐 이러는 거 없이 진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얘기하고 필요할 때만 만나고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싹 트죠. 애정이 싹 튼다 라고 나와요. 왜냐? 누구 한 사람 분명히 호감이 좀 갈 거거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번 분의 외모가 본인의 이상형일 거예요. 이 상대방에게 우리 1번 분의 외모가 1번 분의 스타일, 1번 분의 외모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호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는 정말 이거 배우려고 온 건데 뭐 이 모임에서 이런 정보 얻으려고 온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죠. 연락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1번 분은 어때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 나도 그런 상대가 굳이 부담스럽거나 싫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의 외모도 어느 정도 받쳐주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외모에 좀 끌린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더 이 사람과 내가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외모도 외모지만 배울 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 그러고 성장하려 그러는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분 같은 경우도 카드를 봤을 때 내가 배움이 있는 사람이 좋다. 나는 성장하고 싶다. 나는 성장하는 시기에 연애를 하게 된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만 봐서도 나 자체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배움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끌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만날 사람이라면 뭔가 같은 것을 배우고 좋아하고 뭔가 배움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좀 알고 자기 개발을 좀 하고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1번 분이겠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1번 분에게 완벽한 이상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성격 자체가 약간 급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좀 자기 일을 확실히 하고 막 끌고 가고 리드하고 이런 성격이다. 근데 우리 1번 분한테만큼은 굉장히 자상할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사람이 독특한 특징이 좀 있을 수 있다. 뭐냐면 웃음 포인트가 특이할 수 있다. 독특할 수 있다. 웃음에 관련된 이제 카드가 좀 나오는데 이 카드가 이제 약간 특별하다, 독특하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웃음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웃음에 대한 역치가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가 웃겨 싶은데 본인이 막 빵 터져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뭔가를 자꾸 웃기려고 한다든지 나를 막 웃겨주려고 한다든지 말을 되게 잘하고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의 환심이나 애정, 관심을 아주 단번에 사로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하고 있으면 내가 웃게 되기도 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게 되든지 상대방이 진짜 나를 웃겨주려고 해가지고 웃게 되든지 이런 게 좀 있겠다라는 게 또 포인트예요.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멈출 날이 없겠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나와의 이 관계성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보여지는 거는 서로가 어떤 그러니까 옷차림이 두꺼워지는 시기,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되고 이제 여름이 지난 가을이 시작되거나 가을에 벗어나서 겨울이 시작되거나 요 시기에 만날 가능성이 조금 있고 두 분 다 서로를 굉장히 조금 아껴주려고 한다, 보듬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커플이고 내 연인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내 자식처럼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임에도 내 자식처럼 뭐 내 가족처럼 이렇게 자꾸만 아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이 이 연인으로 간다. 새로운 인연운이니까 연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변 친구들한테 다 소개시켜주고 이럴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좋으면 됐지 느낌이 아니에요. 이 커플은. 사람들한테 다 소개시켜주고 가족한테 다 소개시켜주고 공공연하게 다 알리는 그런 스타일의 관계를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일단 취미나 사생활은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분이 그 부분은 존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건 어차피 뭐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조율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상대가 이 사람이 그냥 한시도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나 사람도 많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감안하거나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어떻다? 상대가 나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막 이렇게 정말 내 사람처럼 내 가족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걸로 서운해하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의 사생활로 내가 서운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주변 사람한테 나를 다 소개시켜주고 같이 만나자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분은 성장과 배움이 키워두고요. 가을 혹은 겨울 이렇게 날이 바뀌는데 옷차림이 조금 두꺼워지는 시기쯤에 인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은 영적으로의 어떤 좀 기감이 발달하신 분이에요. 지금 카드를 보더라도 내가 좀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갖고 있어. 나 좀 뭔가 직감이 뛰어나. 직감이 발달되어 있어. 직관력도 좀 발달되어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굉장히 좀 영적으로 좀 트여 있어요. 어느 정도 직관이나 눈치 이런 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한테는 별로 안 끌려요. 2번 분이. 만약에 아닌데 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원해 라고 한다면 물론 뭐 평범이고 뭐고 뭐 이런 게 어딨겠어. 사람이 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조금 나는 약간 평범과는 거리가 먼 것 같기는 해 라고 한다면 2번 분이 맞고 아니야 나 평범한 게 좋아 라고 한다면 다른 번호가 맞으실 거예요. 2번 분 자체가 평범한 거에 별로 안 끌립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새로운 인연도 오랫동안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안 했다가 이번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 쉴 틈 없이 매번 독특하고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연애를 해오다가 이번에도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오랫동안 연애를 안 했던 공백기 긴 사람 혹은 정말 연애를 쉴 틈 없이 해온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번 분은 공백기가 아예 없거나 공백기가 엄청 길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나와 만나게 되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보통 내기는 아니다. 평범하지 않다. 평범한 것과 거리가 멀다. 기도 세다. 완전 기존세예요. 기존세. 그리고 상대방은 기가 세지만 기가 센 거를 그렇게 막 티내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기가 약하면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만나온 뭐 과거의 연인들 뭐 어땠을지 뭐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지금 볼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을 봤을 때 영적인 직업, 영적인 것을 활용해야 하는 직업들, 미적 감각이 필요한 직업들이 많이 나와요. 디자이너라거나 특히나 미용 일을 한다거나 뭐 타투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의료계 쪽에 종사한다라고 한다면 성형외과, 뭐 외과 이쪽이 조금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그쵸. 그리고 만약에 뭐 심장 쪽을 다룬다거나 약간 이런 그리고 이 뭐 그냥 보통 깡이나 보통 기강으로는 안 되는 직업,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접해요. 근데 그 일이 아무렇지 않아. 상대방한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흔히 보통 얘기하는 정말 저 사람 정말 너무 진상이야. 저 사람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고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한텐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 뭐가 진상이야? 뭐 저럴 수 있지 뭐. 저런 사람 뭐 한둘도 아니고 뭐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직업이어도.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게 미용, 뭐 디자인 이쪽이지만 의료계 쪽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일 거고 뭐 침을 직접적으로 놔야 하는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두 다 직감이 세고 뭐 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적이고 직감이 좀 남다르고 기가 좀 세신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웬만한 걸로는 끄떡 없는 분들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 같은 분야라도 더 깊이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런 특정 분야, 장례식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은 따지고 보면 정말 정말 많아서 모든 직업을 다 대입할 수는 없어요. 타로 카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어떠한 조금 이 기감이 좀 센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을 좀 다루거나 사람의 내면을 다루거나 진짜 타로 상담, 뭐 신점, 뭐 사주, 역학, 뭐 그냥 명리학 뭐 많죠. 점성학 등등 이렇게 좀 이런 쪽으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은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뭐 좀 더 깊은 분야의 상담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손을 좀 많이 타야 되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좀 품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예체능 직업도 잘 어울려요.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끼와 표현, 어떤 본인의 달란트, 재능을 좀 보여주고 그것으로 이제 관심을 받고 수입을 얻고 할 수 있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한테 평가되어야 하는 직업도 만만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요즘 들어 그런 직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유튜버가 다 그런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그럴 순 없겠지만 다 다르죠. 유튜버마다도. 근데 어쨌든 간 이 사람이 하는 일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거, 많은 사람들 케어하는 거,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침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떤 삶의 개인에 좀 들어가야 하는 직업들을 좀 갖고 있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의 직업성이 조금 제일 강하게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했고 자 상대방이 나하고 만나게 되는 루트 같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소개팅일 확률도 있고요. 두 번째가 아는 사람의 친구, 아는 사람의 건너 또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소개팅이에요. 소개팅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내가 진짜 그냥 아예 소개팅하는 모임이나 소개팅을 하는 사이트나 소개팅을 하는 뭐 카페 이런 데에 참여해서도 내가 저 사람을 만날 확률도 있어요. 애초에 그냥 정말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거나 친구한테 소개받거나 그게 아니면 나부터가 진짜 누군가를 소개받으려는 목적으로 가입한 카페나 온라인 활동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확률도 있고요. 뭐 SNS로 알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과 이렇게 조금 알게 되는 루트 자체는 그렇게 극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막 우연히 그럴 생각 없었는데 만나게 되는 느낌보단 어차피 만날 남자, 만날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러하더라 라는 식이 조금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번 분 중에 정말 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필요해 하시면 이런 활동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한테 너 괜찮은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소개시켜줘 라고 하던지 괜찮을 거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를 알아봐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번 분도 영감이, 직감이 굉장히 발달한 분이시다. 서로가 끌려요. 서로가 서로의 맑은 그 영에 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게 느껴져요. 서로 딱 봤을 때. 정말 맑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번 분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딱 봤을 때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서는 내가 허용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벅차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 정도는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나랑 만나면서 뭐 힘들다 어쩐다 뭐가 안 맞다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은데 저 사람한테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마치 순한 양처럼 다룰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상대방 또한 내가 이번 분 앞에서 이번 분이 자신을 순한 양으로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마치 저 사람은 나하고 되게 잘 맞고 나의 어떤 이런 감정세계나 이런 뭐 어떤 감이나 이런 기운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튕겨내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이라면 왠지 나 감당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끌리죠. 이게 성적 매력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기운적으로 끌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 통틀어서 끌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은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흐린 날 만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비가 오는 날, 뭐 안개 낀 날, 비가 딱 거치는 날, 이렇게 약간 습한 날, 이렇게 조금 흐린 날. 아니면 뭐 딱 비가 딱 다 그치고 난 뒤, 근데 아직 맑아지기 전, 아니면 비 오기 직전에 조금 이렇게 흐리죠. 뭐 그런 날, 구름이 많이 낀 날, 이런 날에 우리가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상대방과 내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두 분은 정말 오래 만나실 수 있어요. 어떠한 좀 특징이 있다면 이 두 분은 진짜 오랫동안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뭐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왜냐면은 서로 다른 분야의 일을 할 거거든요. 다른 분야의 일을 할 건데 이 사람이나 나나 그러니까 부딪힐 때는 크게 부딪힐 수 있겠죠.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한 사람들은 부딪힐 때도 좀 크게 부딪히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밉지가 않고 그게 이별까지 가게 되지 않고 서로 이해가 될 거예요. 뒤돌아서면, 싸우고 뒤돌아서면.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고 사랑하고 뭐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커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의 짝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이 사람이 외모가 출중합니다. 서로 외모가 출중해요. 3번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굴이 예쁘다든지 몸매가 예쁘다든지 아니면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몸이 멋있다든지 분위기가 이쁘다든지 분위기가 뭐 넘사벽이라든지 뭔가 그냥 정말 내가 남들과는 약간 조금 차별화된 나만의 외모적, 외적 장점이 있다. 무기가 있다. 라고 봐도 되는 분들끼리 만났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상대방이 굉장히 좀 외모가 수려한 편입니다. 외모 자체도 좀 화려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주변 동성 이성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인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인기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뭐하고 뭐 문제가 되고 뭐 이거는 사귀고 나서의 문제니까 그것까지 지금 볼 수는 없는 거고 나의 어쨌든 새로운 연애에서 상대방은 외적인 인기가 좀 있다. 외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매력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인기가 좀 있는 편이다. 이걸로 직업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매력으로 직업적인 것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일을 하겠죠. 내가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비스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영업직 당연한 거고요. 마케팅 뭐 당연한 거고요. 고객 관리 당연한 거고요.
내가 사람들을 좀 관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하고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 사람들을 소개해줘서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계속 나의 어떤 매력이나 나의 능력을 보고 들어와서 나의 얼굴이나 나의 뭐 여러 가지 매력들,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직업에 녹여냈을 때 그 부분이 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다 해당되죠. 예체능도 해당될 거고, 요즘은 사실 이런 요소가 꼭 예체능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게 예체능 쪽이에요, 서비스직이에요, 영업직이에요 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자 중에서도 내 매력과 이런 게 출중한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이 빛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매력이나 이런 걸로 강점을 내세워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가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인데,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에서 알게 됐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나의 뭐 운동 선생님이었다든지, 뭐 나의 뭐 스승님, 나의 뭐 멘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커플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일과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분이 약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일을 내가 계속 존중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과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다가 혹은 뭐 상대방의 일적인 부분이 나의 사적인 부분과 만나서 뭐 사적으로 발전을 시켰던가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감당을 하고 가야 한다. 상대의 매력이 상대의 수입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좀 하고 가야 한다. 그 정도로 좀 약간 배포가 좀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건 3번 분이 또 같이 매력이 있거든요. 나 또한 굉장히 매력이 있고 끼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게 그렇게 내가 상대를 막 문제 삼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케이스가 높아요.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회사 안에서 사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상대방은 제가 잘생겼다 그랬죠. 예쁘다고 했죠. 본인의 매력을 알아요. 본인의 매력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잘났고 괜찮은지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뭐 이렇게 잘난 척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관리가 그만큼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의 이상형에 부합해요. 3번 분이 아마 나는 뭐 엄청 예쁘고 엄청 잘생긴 걸 바라진 않지만 난 적어도 깔끔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못해. 난 적어도 자기 관리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눈에 안 차. 이런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가 너무나 적합한 거예요. 왜? 나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절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사람 자기 관리 끝판왕이거든요. 몸과 얼굴과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관리를 엄청나게 한다. 투자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맞아. 나는 진짜 자기 관리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구나. 그러면 상대방은 나의 어떤 모습에 호감을 느꼈을까 살펴볼 때 마찬가지예요. 외모입니다. 외모와 그리고 성격. 상대방은 나의 성격이 굉장히 귀엽고 자기를 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귀엽고 막 애교가 있는 성격인 건지, 아니면 그냥 애교가 없어도 왜 사람 자체가 귀여울 수 있잖아. 그죠? 좀 무뚝뚝해도 귀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스타일인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 3번 분이 상대방을 조금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3번 분이 상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상대가 느낀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 넘치는 매력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두고 정말 이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냅두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다. 조금 불안불안한 연애에 지친 사람 같거든요. 사실 3번 분의 상대방, 새로운 연인이 불안한 연애, 막 이렇게 뭐 작은 것에 막 롤러코스터 타듯 타는 연애, 이런 거에 굉장히 지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 결혼까지 가든 아니면은 연애를 하더라도 정말 친구 같고 혹은 배울 점 있고 서로 일하는 거 터치 안 하고 선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3번 분이 부합을 한다. 장단점은 사실 성격의 장단점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나뿐이 아니라 성격의 장단점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3번 분의 그런 약간 옹골찬 모습, 좀 단단한 모습, 그런 내면의 힘,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나 에너지로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라면 나를 막 휘어잡으려고 휘두르려고 안 해도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만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전 연애들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막 지치고 불안하고 막 뭐 두렵고 요 지경이었는데 3번 분 만나면서 좀 편안하게 성숙한 연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어른의 연애를 할 수가 있겠다, 성숙한 연애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분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뭐 좋아한다 표현을 먼저 하거나 상대방 쪽에서 좀 먼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인사하거나 말에 물꼬를, 대화에 물꼬를 트는 거는 3번 분이 직접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한다든지 갑자기 처음 계속 이제 얼굴만 보던 사이인데 오늘은 뭐 그 옷 안 입으셨네요. 원래 그 가방 계속 맨날 메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상대가 맞구나. 남은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아니면 없던 호감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3번 분에게 상대방이 먼저 고백을 할 가능성이 높고, 대화 자체에 이 사람과의 나와의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것 자체는 3번 분이 먼저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가온다. 왜냐면 공적인 거에서 좀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 두 분은 맑은 날 어울려요. 맑은 날, 정말 말 그대로 무지개 뜨는 날, 맑은 날, 햇빛 쨍한 날, 요런 날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서로 알게 되거나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 오고 안개 끼고 선동치고 요런 날과는 거리가 일단 좀 멀다 라는 거예요. 춥지 않아요. 따뜻한 날이에요. 겨울이 와서도 겨울 안에서도 꽤나 따뜻한, 비교적 따뜻한 날이 있겠고, 여름이라고만 해서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독 춥거나 흐리거나 이런 날이 아닌 따뜻한 날에 우리 인연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새로운 연애운의 미래 두 분의 모습을 먼저 보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엄마 미소? 저는 아직 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 미소가 그냥 그려져요. 왜냐면은 이게 서로 되게 그런 거 있죠. 자랑하고 싶다. 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디에든 막 소개시켜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나보다 내 남자친구, 나보다 내 여자친구가 훨씬 멋있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 이런 사람하고 만난다, 나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서 나의 성격이나 많은 면에서 건강해지고 되게 행복해졌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선물 받고 뭐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포함이지만
이 사람 만나면서 나 이렇게 좋은 대우 받고 예쁜 사랑 받고 있어. 어때? 나 행복하겠지? 나 행복해. 이걸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이런 것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아, 왜 저렇게 자랑해? 막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행복하면 당연히 행복한 티 낼 수도 있고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웃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일단. 웃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특징으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말을 되게 예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내가 미안한 거 있으면 아 내가 미안해. 우리가 여러분 보통 너 왜 이거 너 왜 이랬어? 이랬을 때 내가 언제? 너는 안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너 왜 그랬어? 이거 이러면 좀 안 되지 않아? 이거는 좀 별로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할 때, 아, 미안해. 너가 기분 나쁠 만했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다시는 이런 일로 뭐 기분 상하게 하는 일 진짜 없을 거야. 나도 노력할게. 미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근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행동력이 우선이고 말도 예쁘게 하지만 행동력이 우선이 된다라는 카드가 나온다는 건 어쨌든 사과도 먼저 할 줄 알고 미안하고 이런 게 있으면 인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길지가 않아요. 말은 예쁘게 하지만 고맙다고도 잘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고 이 사람 보면 굉장히 이 고맙다고도 잘하고 되게 솔직해요. 그러니까 가식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음흉하거나 음침하거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4번분이 이 사람을 볼 때 아, 왜 이렇게 뭐 보수적이야?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봤을 때 여러분 장단점이 다 있잖아 사람은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철저하고 소신이 분명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유흥이나 술 이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연락도 되게 잘해주고요. 그러니까 생각도 깊지, 꼼꼼하지, 섬세하지, 약간 예민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뭔가 사소한 거 잘 챙겨주고 기억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4번분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이 단점이 좀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장점이 웬만한 걸 다 커버해주고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신뢰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가고 상대가 약속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무슨 기념일이다 이런 거 막 깜빡하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 준비해요. 이 사람한테 우리 4번분은 꽃다발도 되게 많이 받을 거고 꽃도 선물 많이 받을 거고 그냥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는 선물들도 되게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상대가 직업적인 부분을 좀 보면 이 사람 약간 자유분방한 직업, 본인의 좋아하는 일, 본인이 잘하는 것을 좀 녹여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글을 쓴다. 그럼 진짜 글 쓰는 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사진 찍는 거를 직업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 만약에 말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 말을 되게 예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나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되는 직업, 이런 직업을 가질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지 싫어하는 일을 하는 스타일 아니고 이 직업 자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4번분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럼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일을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내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 나는 원래부터 내가 작은 공방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 나 원래부터 이렇게 의류 쪽 판매하는 게 꿈이었어. 나 원래부터 디자인하고 싶었어. 뭐 미용하고 싶었어. 연기하고 싶었어. 방송하고 싶었어. 뭐 영상 쪽 관심 많았어. 등등.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좋아서 하는 거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되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여러분의 예쁜 모습이나
멋진 모습들을 잘 담아놔요. 그러니까 사진도 잘 찍고 이렇게 좀 추억이나 이런 기억? 이런 것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편지도 많이 써줄 수 있고 편지 보관하는 것도 되게 잘하고 사진도 우리의 사진첩 이렇게 딱 만들어서 사진첩도 놓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를 좀 보면 옷도 되게 잘 입습니다. 옷 되게 잘 입어요. 패션에 관심 많아요. 이 사람이 패션 쪽에도 관심 많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센스도 좋아서 어떻게 매치해야 되는지 컬러별로의 어떤 매칭 센스도 뛰어나다. 옷 되게 좋아해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덩치가 좀 있어요. 만약에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어깨가 좀 넓거나 덩치 자체가 크거나 운동으로 뭐 벌크업을 했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키가 크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 키가 작더라도 몸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성분들 중에서도 왜 호리호리하고 마르고 이렇게 어깨 좁고 이렇게 그냥 날씬한 체형이 있고 건강미 있고 좀 섹시하고 약간 육감적인 몸매의 분들이 있죠. 약간 보면 건강미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굴곡이 딱 정확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호리호리한 스타일은 아니다. 이 상대가 여자라고 한다면 상대가 남자일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왜 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느냐. 상대가 여러분에게 본인의 고민이나 본인이 어떤 문제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해요. 본인이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 이 고민이나 문제를 우리 4번분이 정말 잘 들어준다고 해요. 정말 잘 들어줄 거고 고민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같이 고민해줄 거고 같이 상의해줄 거고 알아봐 줄 거고 막 이러는 모습.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 아닌데도 내 고민이나 나의 아픔이나 슬픔에 직접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다 싶은 게 있다. 그 부분.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고민을 막 얘기하면서 좀 털어놨는데 4번분이 그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같이 공감돼서 눈물이 모르고 나온다거나 울적해져서 막 진심으로 약간 진지해진다거나 그 순간에 이런 모습들을 상대가 보고서 아, 정말 이 사람이다. 이 남자다. 이 여자다. 싶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진심인데 그 사람이 이 나의 진심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에요. 우리가 반하게 되고 서로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그리고 상대가 본인의 일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걸 하고 이렇게 약간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우리 4번분이 그거에 대해서 훈수를 둔다거나 조언이랍시고 이러지 마 저러지 마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안 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평가하거나 함부로 막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이 본인이 지지받는 느낌이 들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본인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도 응원해주겠다. 내가 힘이 나겠다. 뭐라도 할 의욕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까지 든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애도 그냥 연애인데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만나지 않을까. 두 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은요. 같이 어떤 곳에서 놀다가 만나거나 여행지에서 만나거나 어떤 활동을 같이 하다가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일하다가 만난 요런 사이보다는 어디 놀러 가서 만나거나 여행 가서 만나거나 쉬러 간 어떤 휴양지에서 만나거나 바람 쐬러 간 곳에서 만나거나 요런 식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극적으로 좀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 그래서 날씨 같은 거는 굳이 그렇지만 좀 저녁 시간대, 늦은 시간, 저녁 시간 해가 좀 지는 시간대, 완전히 쨍하고 뜨는 그런 시간보다 약간 져가는 시간대, 그 시간대에 우리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5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5번 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면서 5번 분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내가 사랑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행복하고 즐겁다.
설레인다 이런 감정보다도 5번 분은 행복하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다, 혹은 나에게 있어 사랑은 뭐 상처를 주는 것들이었다, 혹은 뭐 이전에 만났던 연애가 5번 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기억을 남겼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좋은 이별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게 우리 뭐 마음이 다 했으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끝내자라고 하면 마음이 다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이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고하는 상대방한테도 좋은 이별은 아닐 거예요. 본인 마음이 변한 거를 변했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이별이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상처가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건데, 왜 그럼에도 유독 안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유독 안 좋은 문제로 헤어졌다거나, 유독 안 좋은 상처를 줬다거나, 유독 안 좋은 기억을 나한테 남기고 간 연애를 했었다거나, 그런 연애 때문에 내가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마음이 잘 안 가고 또 좀 믿을 수가 없고 누군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믿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이제는 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까지 한, 내가 이제 행복하고 편안하려면 그냥 연애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약간 현타도 오고 요런 그런 시기에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다고 나와요. 새로운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에게 마음의 휴식처, 안식처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나는 멀쩡하지 않은데 상대가 멀쩡해서 상대가 내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줘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럴 의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면 상대도 아무리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도 분명히 불완전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완전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서로 상호 보완이 돼요. 예를 들어 5번 분이 수다스러운 성격이야. 상대방은 조금 과묵해. 그래서 어쩔 때는 상대방이 너무 말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고 무슨 생각이지 도통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진실돼. 그러면 나는 그 뭐 말 많지 않아도 내가 조금 뭐 수다 떨면 되는 거고, 상대방의 그런 묵묵한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서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상호 보완이 되게 잘 돼요.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맞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간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본인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본인만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분은 되게 일단 성실한 캐릭터거든요. 한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다거나 오랫동안 저축을 해서 본인이 집을 벌써 샀거나 아예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많다거나 이런 식으로 재테크도 잘한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똑부러지고 한 분야 하나의 것을 오랫동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두 분은 우연한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만날 수 있다. 어디를 가거나 뭐 들으러 가거나 보러 가거나 아니면 내가 가입한 어떤 모임, 학원 뭐 등등 이런 곳에서, 아니면 내가 뭐 우연히 그냥 진짜 뭐 물건이나 예쁜 장식품 같은 거, 생활가전 이런 거 사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우연한 기회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약간 뻔한 만남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방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이고 직업적으로도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거나 하나의 일을 오랫동안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거나 본인이 이뤄낸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 5번 분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진심을 보여주고 응원해주고 나에게 잘 녹아드는 사람, 잘 흡수되는 사람, 이런 스타일이고요. 이 사람이 가구나 인테리어 이쪽에도 아마 관심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집을 꾸미거나 이러는 거에도 관심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집을 꾸미는 거 혹은 부동산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내 가정을 꾸리는 일, 내가 가정을 만들고 가족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이 가정을 또 꾸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도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달라요, 남달라. 연애만 하는데도 벌써부터 결혼한 느낌이 들거나 결혼을 전제로 아예 만나게 될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이분이 취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여행, 이런 거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어디 가는 거. 그리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의 취미로도 그렇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뭐 흔히 뭐 역마살이니 어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근데 이 상대방, 새로운 인연의 이 상대방은 약간 어디 여기저기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이 직업적인 특징이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의 취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지 집안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에너지 소모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에너지 충전하려면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5번 분의 상대방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거에 취미가 없다 그래도 본인이 일하는 환경이나 이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여기저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좀 충전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 보통의 비율적으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좀 점잖고 약간 차분하고 정적인 스타일의 외모와 외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서거나 막 아무리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도 막 너무 나서거나 막 리드하거나 막 말 되게 많거나 요런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과묵한 스타일이긴 해요. 오히려 정작 할 말만 딱 하고 말 안 하고. 근데 더불어서 약간 뭐가 또 있을까요? 표현도 많이는 못하겠죠. 표현을 이렇게 막 스무스하게 잘하는 스타일은 또 못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진중하고 진실되고 성숙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고 막 말이 많다거나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 분이 이 사람을 딱 볼 때 내가 재밌는 거는 뭐 내가 혼자 재밌는 건 찾으면 되고 이 사람과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음의 치유를 받으면서 어떤 내 삶의 원동력을 이 사람한테서 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되게 좋은 사람이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 있고요. 그리고 지식, 알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운동이나 자기 관리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 사람이 조금 아팠던 적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요. 약간 아팠다가 그걸 계기 삼아 운동을 하게 되거나 건강을 챙기게 됐거나 이런 거. 소화 능력 이런 거는 약간 조금 예민하거나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이나 아마 이 사람이 이런 걸 좀 건강 관리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헤어스타일이 조금 길거나 뭔가 머리를 좀 잘 만진다거나 본인이 근데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왜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좀 냅두고 다니는 흐트러진 상태의 어떤 그런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고 약간 머리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서 본인이 그 머리 길이를 조금 이렇게 잘 다듬고 잘 만진다 그러죠. 헤어를 잘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여지고 있고 극과 극으로 직업은 좀 나뉘어요. 아까도 직업적인 부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에서 파생되어 대입을 해보자면 유니폼 입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나라 일을 하거나 유니폼을 입는 직업, 서비스 직업이라 하더라도 유니폼이 있는 직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직업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서 두 분은 그러니까 만나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꼭 어딜 가야 만난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두 분 같은 경우는 바람 많이 부는 날. 강풍이다. 강풍주의보 떨고 막 바람 많이 불고 여름에도 왜 갑자기 비 오고 바람 많이 부는 날 있고 겨울에도 겨울 중에서 바람 엄청 많이 부는 날 가을 중에서도 정말 바람 많이 부는 날 있잖아요. 유독. 그런 날 우리의 인연이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근데 정말 이 카드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너무 다행이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연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비율적으로 얼마나 될까? 확률적으로도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두 분은 정말 잘 만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도 나의 그런 모습에 아마 마음을 많이 빼앗겼을 거예요. 상대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이런 거 좋아할 거고 딱
또 본인이 과묵한 편이다 보니까 5번 분이 또 제잘제잘 얘기하고 재밌게 말하고 요런 부분에서 또 거침없이 또 약간 5번 분이 와일드한 면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에서 또 상대가 호감을 또 제대로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서로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상호 보완이 된다. 그게 여기에서 잘 맞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